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내 산업시설 화재 사고의 업종별 특성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김은지라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최근 10년간 사업 장수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 재해자 수도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화재 사고의 경우에는 화재 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다양한 화재 예방 방안 및 대응책이 제시되어 왔는데, 하지만 산업 화재에 대한 대응책은 주로 제조업과 건설업 위주로만 강조가 되어 왔고, 서비스업과 같은 다른 업종에서의 화재 대응 예방책은 다소 미흡한 편입니다. 또한 화재 사고와 관련된 연구는 기술 통계에 대한 분석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별 화재 특성의 차이에 대한 연구도 다소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근본적인 화재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제 사고 사례를 기반으로 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산업 형태별 화재 사고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연구 자료로는 재해 분석 통계 자료와 산업 형태 분석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우선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간 화재를 분석하기 위해서 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를 분석하였고요. 사망 만인율과 화재 빈도를 도출하여서 이걸 그래프로 시각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화재 발생 양상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월별, 근무시간별, 기업 규모별로 화재를 분석하였고, 또한 화재 사망사고의 심층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재해 계율을 화재 기인물과 화재 장소를 통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종별 리스크 매트릭스를 추출하기 위해서 자연적 구분법을 통해서 화재 위험 단계를 구분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우선 업종별 연간 화재 발생 현황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화재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사망자 수는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거나 약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총 화재 사망자 수가 대폭 증가하였는데, 제조업의 사망자 수가 특히 많았던 2012년과는 다르게 전 산업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화재 빈도와 사망 만인율을 도출하였고, 화재 위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화재 사망 만인율 대비 화재 빈도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제조업에서 화재 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2015년 이후로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건설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화재 빈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2016년 이후로는 제조업보다는 사망 만인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업의 경우는 화재 위험도가 건설업과 제조업에 비해 좀 낮게 분포되어 있는데, 근로자 수나 사업장 수가 건설업과 제조업에 비해서 3배 정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다만 이 서비스업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2018년도의 사망 만인율이 2010년 대비 23%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월별 산업화재 분포를 분석을 해봤는데, 이때는 사망자 수와 화재 발생 건수가 다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건설업 같은 경우는 주로 겨울철에 화재 발생 건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사망자 수는 오히려 8월과 9월 달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서비스업 또한 봄과 여름철에 화재 발생 건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화재 사망자 수는 1월 달에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봄과 여름철에 사망자 수와 화재 발생 건수가 동일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소방청 같은 곳에서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을 하였는데요.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와는 다소 맞지 않는 정책으로 볼 수 있었고, 다만 2022년에 5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를 화재 예방 집중 강화 기간으로 운영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서 최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유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무 시간에 따른 화재 발생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주된 근무 시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주 근무 시간에 화재 발생을 하고 있으나, 여기서 보시면 특이한 점은 서비스업에서
시간에 발생하는 사고가 차이가 미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규모에 따른 화재 발생을 분석했을 때는 우선 화재 발생 건수 자체는 전반적으로 소규모 업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화재 빈도를 통해서 분석해본 결과 오히려 대규모 업장에서 화재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화재 사망자 수 및 사망 만인율로 분석을 했을 때는 대부분의 업종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자 수와 사망 만인율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좀 특이했던 점이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서비스업의 같은 경우 화재 빈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 화재 사망자 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제 개요를 분석을 해서 사망 사고가 나타나는 화재의 중요한 점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우선 화기 작업으로 분류되는 기인물이 건설업에서 30%, 제조업에서 13%로 확인이 되었고, 건설업과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겨울철 난방을 이용하던 중 발생하던 화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한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배선에 의한 전기 화재가 세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그 화재의 장소를 개요를 통해서 분석을 하였는데, 이 화재 발생이 2번 이상 발생한 장소를 각 업종별로 추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은 지하에서 발생한 화재가 9건으로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제조업과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숙소에서 발생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식당과 병원 같은 곳에서 발생한 화재의 사례를 분석했을 때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리스크 매트릭스를 추출하기 위해 화재의 위험 단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위험 단계는 화재 빈도와 사망 피해 정도를 분석을 하였고 자연적 구분법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노출한 리스크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대부분 리스크가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서비스업이 대부분 리스크가 낮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서비스업 중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이 리스크가 화재 위험도가 3등급으로 나타나서 적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산업 현장에서의 근본적인 화재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화재 사고 특성을 도출하였습니다. 우선 월별 화재 발생 분석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는 봄과 여름철에 화재가 다수 발생한 반면 건설업은 겨울철에 화재 발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시기가 화재가 다수 발생하는 계절과 달라 각각의 화재 대응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근무 시간에 따른 화재 발생과 사망사고는 모두 주 근무 시간에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사망사고가 주 근무 시간 외에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또한 기업 규모에 따른 화재 발생도 소규모 현장에서는 화재 사고 발생 빈도는 적으나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화재를 심층 분석하기 위해서 기인물과 장소 분석을 진행해본 결과 화재 개요를 통해서 분류되지 않는 기인물과 장소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기 작업으로 분류되는 기인물이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다수 발생하였으나 서비스업은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물품에 의해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여서 생활 안전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또한 화재 위험 단계를 화재 빈도와 사망 피해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리스크 매트릭스를 추출한 결과 제조업에서는 금속 재료는 및 가장 위험하며 서비스업은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그리고 건설업 같은 경우는 화재 빈도보다 사망 피해에 대한 위험 단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중업종에 대해서 화재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거나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화재를 집중적으로 감독을 해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가 끝났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나시더라도 자리를 비우지 않으셨기를 좀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예방 대책에 대한 그게 가이드라인입니다. 사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했고 저희가 일단은 이 디지털 통계에서 조금 벗어나서 기존하고 다른 그 통계를 좀 보여드리는 것까지 그래서 그런 대책은 이제 아마 이런 자료를 좀 활용하셔서 현장에서도 훨씬 더 그 식견이 있으신 많으신 분들께서 제안을 주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한테 그런 부분은 지금 터치하지 않도록 우리가 일부러 말을 했습니다. 별다른 코멘트가 없으시면 컴퓨터 예.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빈도하고 이제 리스크 패턴을 그죠 여기에 화재 리스크 이제 리스크를 했는데 저렇게 뭐 의미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이제 좀 활용 방안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도 뭐좀 매트릭스 이제 저렇게 빈도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뭐 어떻게 앞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혹시 활용 저렇게 매트릭스 제안했어 예를 들어 여러 번 요즘 일단 보니까 빈도나 화재인 그러니까 사망 피해나 이렇게 보면은 뭐 중간 정도 되는데 저런 업종에 집중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화재의 원인별 업종별로 됐는데 원인별 이런 분석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화재 원인별에 대한 분석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화재 저렇게만 넣었잖아요, 그죠? 네. 약간 그거를 좀 아까 리스크하고 이렇게 네. 그것도 가능하나? 네, 이것도 그러면 왜냐하면 영화에서 그 업종에 대해서 어떤 원인에서 높이니까 나중에 예방 대책을 수립할 때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게 부분 가능한가 혹시? 네, 제 개요 통해서 이걸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결론에 써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산재 사고인데 실제 건축물 사재 이런 것도 화재 그 국가 화재 통계 보면 엄청 많거든 통계가 그런 것을 좀 해서 매트릭스를 하면 좀 미용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업종 플러스 원인을 좀 깊이 들어가서 업종별로 다시 원인.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좋은 의견이신데 요거 관련해서 후배 저희도 좀 고민이 있는 게 뭐가 문제냐면 저희가 앞에 첫 학생이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료를 사용했던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은 이런 분석이 잘 되려면 지금 저희는 왼쪽에 있는 산업재해 통계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산업 형태에 대한 분류랑 같이 결합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단이나 이런 데서는 산업재해 분류를 표준 분류를 따른 대분류 정도만 분류를 해놓고 실제로 중분류, 소분류에 대한 검토가 별로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지금 대분류 정도로만 분류가 돼 있지 이거를 중세분류로 분류를 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맞춤형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런 데이터가 아예 없으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도 이런 데이터는 사실은 공단이라든지 고용노동부에서 같이 만들어야 활용이 되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별도로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는 측면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그 행정안전부에 놓는 그 소방청에서 놓는 통계 데이터는 혹시? 그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안부에서도 나오는 화재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화재가 두 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부분이 겹치고 어떤 부분이 겹치지 않는지는 이 민간인 저희 쪽에서는 데이터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쓰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이 자료들이 어느 부분이 겹치지 않는지를 그 자료 취합하는 곳에서 조금 그런 게 증빙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